2025년 1월 10일 Y2 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의 전체 매출 구성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PSU가 78%고요. 화학 제품이 21%입니다. 나머지 기타인데 참고로 이 사항은 2025년 9월 기준이에요. 4분기는 매출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가장 매출이 많은 부분이 이 PSU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SU란 상용 교류 전기 안정화 전압으로 변환하는 필수 모듈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TV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핵심 1차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국 TV를 미국에서 많이 팔았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의 하이얼 이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싸고 기술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90%에 해당하던 매출에서 3분기 기준으로 78.5%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수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의 다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바이오 디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 제품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디젤 사업부의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에 400억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진출 바이오 연료 매출이 올해 400억 이상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거를 제일 앞으로 빼올게요. 지금 Y2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이오 연료 사업의 매출이 반기도 안 돼서 4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출 사업이 이처럼 빠른 시장 안착은 이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전략의 첫 단추인 바이오 연료 사업의 성패를 Y2 솔루션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년 PSU의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 특히 한양증권에서는 2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6배 많은 2,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400억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반기가 400억에서 570억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2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500억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PSU의 매출을 지금은 화공사업인 바이오 디젤이 다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매출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현 매출의 2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PSU 매출과 함께 이 바이오 디젤 사업의 2개의 사업 부분 매출이 4천억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보자면, 바이오 디젤이 뭐냐? 결국은 바이오 연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 자원으로 생산해서 석유 제품 대신 친환경 연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석 연료와 혼합해서 100%를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두 개예요. 참고로 화석 연료, 뭐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가 20이고 바이오 디젤이 80% 이렇게 해갖고 100%를 맞추거나, 아니면 바이오 디젤 사업만 100%로 친환경 연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환경은 계속적으로 마이트 솔루션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요, 정유사가 바이오 연료의 845억 리터죠. 이거를 의무적으로 혼합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U에서는 1,000억 유로의 바이오 연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4조 5천억 바이오 관련 제조 분야 기금을 조성을 해놨고, 한국도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까지 8%로 상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5%였어요. 5%가 8%로 늘어난 만큼 이 바이오 디젤 사업의 성장성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내용은 미국에서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연료는요, 우리 옥수수로 만들죠. 옥수수로 만드는데, 옥수수는 판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판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판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입니다. 표밭.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전에는 중국으로 옥수수를 많이 수출을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 수출을 줄였어요. 그러면 판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45리터를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 사업의 성장성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먼저 볼게요. 일단 룩사바이오라는 곳에 룩사 NSCI 요 연구 기관이 50%를 됐고요. Y2 솔루션이 50%를 됐어요. 뭔 제품을 만들고 있냐? 뭔 바이오 기술을 만들고 있냐? 확인해 보게 되면 황반변성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그냥 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 보이는 게 노화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지다가 결국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시각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이 노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결론이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아마 Y2 솔루션 바이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습성 환방변성 치료제의 90% 이상을 연구를 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습성 환방변성은 황반변성에서 10%밖에 안 돼요. 이 건성 환방변성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이 90%짜리를 왜 못 만들고 있냐면, 기존 치료를 보게 되면 이거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질병을 억제하는 데 끝이고요. 반복 투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Y2 솔루션의 이 룩사바이오의 경우는 성인의 안구세포를 배양을 해갖고 망막 하부에 1회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억제가 아니라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거의 없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 코호트 3 투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동일한 집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동일한 집단에서 이 망막에 1회를 주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를 확인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분기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이 종료가 될 경우 아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A상을 하고 있는데,
2025년 5월에요. 미국 FDA에서 이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1상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스트 트랙이죠. 이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없이 바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임상을 할 때 돈이 들어갔던 걸 압축을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걸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굉장한 메리트가 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 1, 2A 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Y2 솔루션이 50% 플러스 한 주 정도 되면 완벽하게 경영권을 장악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50%이기 때문에 아마 에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의 기업 가치를 3억 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딜이 이렇게 한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4천억이고요. 앞서 5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천억 됩니다. 근데 1분기에 임상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분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는 예상이 7억 달러, 1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Y2S, Y2 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5천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시총 얼마인지 가령 말씀드리자면 1,500억이에요. 아직 이 바이오의 지분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해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2 솔루션은요, 로보틱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로봇 자동화 SI 업체인 HRT 로보틱스의 지분 88%를 인수를 했어요. 참고로 협동 로봇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RT 로보틱스는요, 글로벌 협동 로봇 1위 업체인 유니버셜 로봇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유니버셜 로봇에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인수 이전에도 연매출 50억 원의 규모의 매출을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 게 좋냐면 지금 올해는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Y2 솔루션 역시 피지컬 AI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지금 로봇 사업을 투자를 하고 다시 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6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지컬 AI로 비정형 공정 자동화 해결을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형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형 공정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이어질 때마다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형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정형 공정이라는 건 똑같이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작업 환경이나 대상물의 형태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어려웠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본6라는 곳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이거를 만든 회사 사람이 대표가 문태현 대표라고 있습니다. 문태현. 이 문태현 대표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인가 거기에서 석사인가 박사까지 밟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그 전에 수아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로봇 관련 회사인데
이 수아랩이라는 걸 미국의 회사인 코그넥스라고 있습니다. 코그넥스. 여기에서 2,600억에서 2,800억을 주고 팔았어요. 그 전에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코그넥스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수아랩이라고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게 되면 코그넥스 코리아라고 떠요. 이 사람이 요거를 팔고 새롭게 만든 게 카본6예요. 여기 연구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버드 교수 출신도 있고 그런 만큼 카본6 저 회사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본6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만 6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지금 향후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그런 회사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HRT 대구고요. 이거는 이제 랩 연구소입니다. 랩 연구소예요. LAB네요. 랩. 그래서 여기에서 카본6와 함께 이 데이터,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이나 어떤 걸 확인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데이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HRT가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같이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이어갖고 비정형화된 걸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이 비정형 공정 자동화를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POC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조업마다의 특징이 있죠. 제조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거기에 실전 투자가 가능한지, 실전에 투입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검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될 경우 바로 상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품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SI에 대한 데이터도 역시 같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이걸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 지상 AMR이라고 얘기를 해요. AMR이 뭐냐면 무거운 걸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거운 걸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으로 포함이 되고 이게 로봇주와 연관이 되게 되면서 국내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기존에 이 물류 로봇의 경우는 모터와 배터리 높이가 3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30cm 이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직도 이 수레를 사람이 밀고 있어요.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뭘 끌고 가는 그런 그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바퀴가 있죠. 이 바퀴가 30cm가 안 됩니다. 30cm가 안 돼요. 수레를 확인해 보게 되면 30cm가 안 돼요. 이게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cm. 그러면 AMR이 이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들어가려면 이거를 어느 받침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AMR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번에 이 Y2 솔루션이 만들려고 하는 건 보시게 되면 모터 기술이 AFPM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디스크처럼 이렇게 나와요. 우리 CD 있죠? CD. 요게 모터입니다. CD처럼 얇아요. 그게 모터예요. 그러면서 100에서 150mm
미리미리, 그렇죠? 높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15cm입니다. 밀리미터보다 15cm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제품이 개발이 되는 거고 이거는 500kg에서 1톤을 운송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지금 테스트 단계를 거칠 거고요. 이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물류 ARM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올해 1, 2월, 1, 2월 아니죠.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 ARM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주가도 역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Y2 솔루션의 차트입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1518억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룩사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인데 3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룩사바이오의 50%니까 2천억이란 얘기죠. 2천억. 거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1, 2A 상이 통과가 되게 되면 7억 달러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죠. 5천억. 이게 1분기 혹은 2분기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를 현 기준으로는 2천억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 5천억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바이오, 디젤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 4,000원대인데 여기에서 30%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5,500원이 현재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의 가치. 그리고 5천억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11,000원대까지 와야지 거의 5천억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4천억을 시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5천억을 안 하고 4천억을 했냐면 이 룩사바이오가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일시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분할로 몇 년에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영을 하게 되면 4천억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인데 이것보다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10,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기대가 되는 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로봇 사업까지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RNM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 적어도 10,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뉴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뉴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Y2 솔루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